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우리 시장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는데요. 일단, 제 얼굴을 이제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이렇게 허리가 나 차트 먼저 보고, 제가, 오늘은 전체 글로벌 시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중점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제 41,10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랠리를 지속 이어가고 여기가 90년도 89년 고점 90년도에 38,951포인트 그걸 돌파해 버렸습니다. 4만 포인트로. 자, 그럼 잃어버린 90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90년도 한 20년 정도 거의 20, 30년 동안 잃어버린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2013년부터 이게 주식이 많이 이렇게 떴죠. 끊임없이 떴습니다. 여기서 일본 시장이 이렇게 니케이도 이렇게 가면서 바뀐 게 계속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없이 계속 0%의 물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을 못하고 완전히 기업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2000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식도 크게 올랐잖아요. 이게 아베 정권이 헬리콥터 돈을 풀 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됐죠. 그래서 뭐 앞으로 역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지금 경제 조금 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오면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전체 위기가 오면서 산업재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탄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니케이가 일본이 수혜를 받아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뭐 워낙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1달러당 161엔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1달러당 1380원 이렇게 왔는데 우리도 원화값이 빠져 있죠. 근데 일본은 더 빠졌어, 우리에 비해서. 그럼 일본이 지금 내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면 여행 가든지 뭘 하면 외국인 투자 가게 아주 좋은 그런 것처럼 내수가 확실히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1억 5천 정도 되나 1억 2천. 그래서 인구가 그 정도 8,500만, 8천만 명 이상 인구가 되면 내수만 해도 결국은 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수 가지고는 안 되고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이 우리가 지금 지난달 5.1% 수출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서 메모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 회복하지만 실제로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가 주도 있지만 조선도 앞으로 좀 좋아지고 하지만 이쪽으로는 지금은 수출 이제 원화값이 싸니까 수출주들은 수혜가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하고는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걸로 좀 그렇게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본은 지금 여기서부터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밸류업 정책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것을 밸류업을 하면서 장기 투자 펀드뿐만 개인들도 마찬가지 여유 자금 있는 것을 주로 은행에 넣어놓겠다. 연금을 받아서 80% 은행 넣겠다. 주식으로 어르신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단기 매매는 안 된다고 장기 투자로 다 가기 시작해서 일본도 이제 금융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기 투자를 하니까 배당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받으면서 그런 확산되면서 주식을 사 모으고 배당도 받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주식이 근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도 일본을 만면고사로 우리는 지금 이미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은 이미 일본을 따라가고 잃어버린 20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지 않고는 우리 시장은 안 좋을 걸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 그다음 대만 각권은 대만 각권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3,610원 사상 고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만 각권은 보시면 과거의 90년도에 12,424 포인트였는데 그럼 이것도 돌파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12,000대보다도 그때 고가가 12,000대 그것을 지금 거의 2배가 올라와 있죠. 지금 그러면 2배가 올라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때 시대는 요때까지 뭐 요때부터 29년 이후부터 요 12년도 13, 16년도 17 요때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기의 모든 걸 흐름은 대만은 TSMC가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TSMC가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 쪽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 급증을 하게 되면 급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90년도부터 계속 못 갔고 이때는 메모리 시대였거든요. 메모리 2016년 17, 18까지는 메모리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는 알파고가 나와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아마존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AI 시대거든요. 그때 AI 시대는 그때 12년부터 AI 시대가 16년, 17년도, 22년까지 시작된 거는 AI 시대고 그때 AI 시대는 디지털화, 클라우드 이런 게 AI 시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AI 혁명 시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가 과거의 CPU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때부터 특히 올해 대만 갖고는 급등하죠. 그럼 TSMC 때문에 역할이 크면 그러면 이제는 23년, 22년도 11월, 그다음 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AI 혁명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만은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들입니다. TSMC가 AI 반도체를 엔비디아 거 대다수 생산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거 다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관련된 팹리스도 같이 성장돼 있고 그래서 직접적 수혜를 받고 있고요. 물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 나스닥은 AI 반도체의 AI 혁명 핵심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독일도 제조업을 기반하고 자동차 산업이 그 자동차 안 팔리고 있어도 전체적으로 독일도 사상 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도 못 가고 있죠. 20년. 벌써 20년 동안 못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잃어버린 30년 갈 거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 못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대다수 빠졌습니다. 해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목적에서 리쇼링해서 전부 다 해외에 있는 공장도 자기는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도 미국 가서 투자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럽부터 전부 다 돈들이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그다음 각종 해서 미국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공장 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빠져서 미국 가고 인도로 가고 하니까 중국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개인 투자자는 중국에 단 1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에 있는 돈들은 지금이라도 전략 매도를 해서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 지금 현재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AI 반도체 시대에 AI 반도체만 단상만 가는 게 아니라 빅테크만 미국에도 산업재들을 지금 산업재 관련된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TV 방송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한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조업이 부활한다는 것은 자, 반도체 공장 짓죠. AI 혁명 시대에 많이 짓죠. 서브센터 많이 짓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가서 배터리 공장을 짓죠. 전기 자동차 만든 공장을 짓죠. 그 다음에 테슬라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전부 나머지 큰 기업들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산업재 제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말고도 다우존스도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다 잘 가고 가는데 우리 코스피하고 지금 중국도 안 가고요. 그다음 우리 코스피도 지금 못 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긴 올랐습니다. 근데 행보를 지금 3년 4년째 아직 돌파를 못하고 이거 21년도 고점을 22년도 23년 3년째 아직 돌파를 못하고 마이너스 14%입니다. 고점 대비 아직도 3년 동안. 그러면 한국 주식을 대다수 포트폴리오 편입했던 펀드들이라든지 21년도 회복을 못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회복해야 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보세요. 90년도 보면 이게 연봉 차트를 보면 90년도가 여기죠. 그 90년도에 고가가 우리 코스피가 936포인트예요.
936이니까 지금 2870이니까 3배는 올랐잖아요. 이 3배 오른 게 그러면 추세적으로 우리가 덜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자 대만 가권 지수는 여기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 계속 최근에 올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그전에 올란 거죠. 이렇게 그전에 여기서부터 잘못 갔죠. 보시면 2007년도랑 그다음 2017년 잠깐 오랐다 여기 못 오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메모리 산업이 압도적이고 자동차 산업인데 그 산업이 클 때 메모리가 92년도에 우리나라 92년도에 메모리가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글로벌 세계 1등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십몇 년도인가 인텔까지도 제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가전의 시대 그 다음에 가전하고 디스플레이라든지 핸드폰 가지고 잡았던 핸드폰 시대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이 성장한 거죠. 메모리 시대에서 갔고요. 그 다음 여기서 메모리가 이제 성장을 못하는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못 성장했더니 못 간 거죠. 그 다음 조선도 옛날에 전국 서부 대회를 하고 2000년 초부터 2010년 성장 못했으니까 자동차는 2008년도에 곧 잠깐 성장하고요. 미국으로 가서.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가 다시 서브 센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이렇게 성장. 그 다음에 잠깐 못 가서 이거 유동성이 올라.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이 우리도 계속 뚫고 가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지금은 AI 혁명 시대에 대비를 잘한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그런 데만 돈이 들어가는 거지 좋은 거지 AI 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않은 국가, 기업, 개인은 도태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미 AI 혁명 시대에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 AI 혁명 시대 그나마 메모리를 갖고 있는 거 메모리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게 바로 AI 반도체 들어간 게 HBM 반도체 메모리를 적층을 쌓아가지고 AI 반도체에 집어넣는 지표해 가서 지금 거기에서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잘한 거고 삼성전은 이제 인정받는 이런 논란이 지금도 있는 거죠. 물론 할 거로 보이지만 이미 뒤처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가 아직 대다수고요. HBM 메모리가 들어가도 전체 메모리 산업의 실제로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AI 혁명 시대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 정체된다. 그래서 지금은 심각하게 지금 자동차도 좋고 그 다음에 조선도 지금 실적이 괜찮고요. 그런데도 지수가 사상 고점 못 두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과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도 고성장을 못하는 산업이죠. 지금은 공급 부족이라 그러는데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2년 뒤부터는 오히려 또 침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산업재든 이미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하면 2, 3년 뒤에는 침체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AI 반도체, 가스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는 크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큰 기대를 우리 지수를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큰 흐름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화가 지금 약세고 일본화도 약세고 끊임없이 하락하고 우리도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원화도 약세가 되죠. 위안화도 약세가 되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미국으로 투자자도 그렇고요. 세계의 돈이 대다수 올해 세계의 돈 30%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달러, 미국 달러 사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달러를 계속 사니까 미국 달러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게 킹달러죠. 그죠? 이건 구조적인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는 미국이 킹달러가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해외 제가 차트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이 그렇고요. 주식들 보면 미국의 현재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테슬라 급등하고 엔비디아도 계속 지금 작년에 저가대 12배가 올라왔고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팔고 다시 싼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그러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현재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이 많이 조정받을까로 이런 생각하는 자체는 돈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거죠.
돈이 글로 지금도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AI 혁명 시대는 세계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조용히 지금은 가장 잘 나가는 그 기업 한 개만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서버 센터가 완료되는 26년도, 27년도 되면 27년도부터는 AI 혁명 시대 수혜주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생존합니다. 그걸 대비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은 전부 다 핵심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AI 혁명 시대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5년 정도는 계속 할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지수도 봐도 그렇고 너무 국내 주식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늘의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섹터를 보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86,000원이 고점이었는데요. 52주 고점이는 오늘 지금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예상치에 잠정 예상 컨센서 20% 좋아졌기 때문에 좋은데 어제는 뭐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실적을 봤죠. 어제부터 이슈만 가지고 보다도 일단은 어쨌든 HBM32가 뭐 조만간 출하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8단이 그렇고요. 12단도 9월이나 뭐 10월 정도는 늦어도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실적이 4분기 이후부터는 성장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있으니까 다행히 지금이라도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수혜를 받고 실적이 좋아지면 그나마 우리 지수도 이제 사상 고점을 뚫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도 결국은 사상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14%니까 한 5점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 기준으로 작년도 12월 달에 올해 수혜주는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자동차 전기차가 아니라 기아와 현대다. 그리고 올해 우상향을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의 목표 주가가 지수가 3,180포인트라고 작년 연말경에 올해 전망하면서 3,000포인트 전망한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고요. 세심만 나중에 3,000포인트 이야기했고요. 지금도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강력히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해도 금리가 5%라도 경제가 탄탄하고 좋고 고용도 탄탄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좀 차별적하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수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많은 여러 다양한 업체에서 AI 반도체를 고객사부터 수주를 하고 하이닉스도 HBM은 당연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니까 이 3,316포인트 돌파하고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AI 반도체 쪽에 뭐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의 몇 개 빅테크에 받는다 하면 당연히 이런 지수는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더라도 큰 시세는 안 나더라도 우리도 3,316을 내년까지 저는 작년 23년도 1월 달에 앞으로 3년 내 23년도니까 25년도 말까지 지수를 4,000포인트, 4,300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어서 대다수 핵심적인 수혜주는 현재부터 뭐 50%에서 100% 수익은 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작년 4월 달에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 하면서 삼성전자는 선물로 64,000에서 주식 선물로 1,000만이면 5배 5천만 사가지고 본전만 지키고 가면 2024년까지 한번 중간 더 지르면 10배는 난다. 1,000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유하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목표가는 여기서 히든카드에 85,000원 드렸고요. 83,000원인가 5,000원 드렸네요. 5,000원 드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번 수요일 날 제가 매수가를 낮게 잡아서 안 잡혔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 히든카드에서 목표가를 89,000원 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지금 단기적인 거예요. 그 목표가는 89,000원 드린 것은 9만 원대 안착을 못하는 것은 AI 반도체인 엔비디아 건을 삼성전자가 수주가 확정이 되면 즉 공급 계약을 한다면 한 개 발표되면 당연히 사상 고점을 돌파를 할 걸로 보여요. 올해 11월까지. 그런데
그게 계속 8월 달까지도 발표가 안 된다면 올해는 삼성전자도 요것을 96,800 올해는 돌파를 못한다. 내년은 돌파할 걸로 보여요. 당연히 돌파하고요. 그래서 내년의 목표가가 제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13만 5천 원 들여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모닝인사이트, 작년 5월에 모닝인사이트에서 앞으로 25년도 정도까지 길면 25년도까지 96,800원 돌파해서 13만 5천 원 들인 게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장기적인 주가 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도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미국은 AI 혁명 시대 일동주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면 되고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따라 성공이 인생 역전이 보장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죠. 뭐 가전되고 여러 스마트폰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삼성전자도 AI 반도체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당연히 96,800원 돌파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주식은 30% 빠지면 또 고점 대비 최소 50%는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바닥 대비 두세 배, 고점 대비 3배, 50%는 기본 올라가기 때문에 50% 올라가고 최소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도 50% 올라가면 13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5만 내외. 그래서 저는 목표가 13만 5천 원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잘 대응을 하고 앞으로 혁신을 해서 CEO도 바뀌었으니까 혁신을 해가지고 잘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1,000조의 시대를 2030년도 전에 27년도까지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16만 대 정도 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가 넘어서는 거죠. 당연히 1,000조가 될 걸로 보이고 반도체 AI 반도체에 달 수주를 하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가 가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인 보시면 미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자 삼성전자가 잘 대응해서 시가총액 1,000조 이상, 1,000조 이상 가고 그다음 엔비디아는 이제 128달러인데 이게 300달러 정도를 가면 시가총액이 1경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4월에 AI 반도체 인조인간 시대 모든 게 일탄할 때 추천주가 엔비디아고 AI 혁명 시대의 추천주도 작년에 엔비디아였습니다. 지금 몇 배 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갈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6월 1등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1등을 갈지 하는데 결국은 시가총액 1경을 먼저 가는 게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1경 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에 1경 가는 게 그 다음에 1경 가는 테슬라고 그 다음에 1경은 마이크로소프트. 요렇게 순서를 기억하면 돼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좀 좋죠. 그죠? 그런데 테슬라 지금 올라간 건 전기차 모멘텀보다는 자율주행차 모멘텀이나 이런 쪽으로 강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상세히 좀 말씀드려. 우리나라 또 보시고 삼성 얘기했으니 그 다음에 간략하게 뭐 2차 전지 아직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작년에 포모 정국에 빠져서 워낙 많이 물렸는데요. 그런데 가장 많이 물으니까 포스코홀딩스랑 저도 포스코홀딩스 단 1초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0만 원부터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양극재는 아직까지 업황 바닥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업종 바닥 전입니다. 그래서 소외가 계속됩니다. 지금 대다수 분들이 아직 초보 투자자들은 미국에 테슬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재를 사고 있습니다. 이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테슬라가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 사지 말고 돈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야 되죠. 양극재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미국 SDI랑 그 다음에 음극재들. ESS 시장에 이제 진입이 본격 시작됐던 삼성 SDI 비싼 기존 효율이 37%나 좋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AI 서버 반도체 쪽에 들어간 서버 센터의 수혜주가 됩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래서 큰 성장할 걸로 보여서 마진은 크지 않지만 매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삼성 S는 지금도 좋고 저평가 상태다. 영업이익 기준은 내년 영업이익 기준 PE가 10배니까 앞으로도 2배는 기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양극재는 관심을 끌어요.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지만 장기 관심을 끄시고 내년 정도 돼야 하게 된다 보고 지금은 삼성 SDI 소재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죠. SDI인가 그 SDI 밸류 체인이 있는 롯데에너지모터 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거인의 시선 동방박사의 한마디는 주식 투자로 돈 벌기 가장 쉽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고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돈이 집중 투자된 최대 수혜자가 엔비디아, 테슬라 등을 보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거인의 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